자, 대통령이 어젯밤에 들어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FTA까지 최종 타결하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실적들을 많이 거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레거시 언론에는 제대로 된 기사 하나가 나질 않더라고요. 음, 네, 관련한 기사들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6일 2019년부터 시작해서 6년간 협상을 했던 한국 말레이시아 FTA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 교역국인데요. 베트남, 싱가포르 다음으로 말레이시아가 우리에게 큰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조립용 부품 관세 원래 10%였는데 무관세로, 그리고 완성전기 SUV 관세도 30%에서 15%로 낮췄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 제한 규제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화학 9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했고요. 그리고 두리안과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가리비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세를 철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철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베트남에 던지는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사실상 베트남이 이 우리나라하고의 경제 관계를 통해 갖고 지금의 어느 정도의 번영을 세워낸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35%를 하고 있거든요. 음. 삼성에 있는 공장들이.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있는 목재, 커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사들여줘 가지고 그에 대한 무역 규모가 베트남 국가 하나만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울 정도로 사고 파는 무역 정도가 전체 10개 아시안 국가들 중에 아주 그 뒤가 없는 탑 레벨이었어. 전체 아시안 국가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베트남이었거든요. 그 베트남이 정권 바뀌면서 일본하고 붙어 먹으면서 우리나라 뒤통수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베트남하고 이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연결고리들이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시안 국가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베트남을 복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왜 말레이시아냐?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이 주로 뭐 그동안의 교역 1위였다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환적하는 데고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조업이라든지 무역이 크게 활개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산 농수산물들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기계류들, 자동차 같은 것들이 다 아시안 국가들의 중심으로서 중심 교역국으로서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베트남이 이렇게 받아들인 기술들을 갖고 지네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만든다고 하고 휴대폰 만든다고 하고 이지라를 하면서 한국 자본들이나 한국 기업들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이것들은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총 작가님 왜 베트남 가셨을까? 틈새 시장을 봤어요, 네, 틈새 시장. 알겠습니다. 다음.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부터 제가 이제 요거는 실제로 그 멤버십 방송 들어가 보시면 지정학 관련된 테마가 있거든요. 그 지정학 관련된 테마에 가보시면 아세안 국가들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전망을 꺼내놓은 게 있는데 그 안에서 현재 앞으로 한국의 파트너로서 더 적합한 국가가 말레이시아다라고 하는 그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충해서 보셔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일단은 행정이 안정적이고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자본주의가 성숙해 있는 국가이고요. 토지 변동률, 그러니까 집가나 인건비의 상승률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천연 그 지하 자원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그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우수하기는 한데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베트남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이와 같은 FTA를 얻었다는 거는 앞으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생산 시장, 여기 보이면 아까 얘기한 철강, 철강. 자동차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그 전자제품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 쪽에 경제적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 화학 이게 이제 주력 수출 산업 중심으로 시장 개방했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요거 미래 산업 중심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거의 감축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베트남이 그 시장을 먹어보겠다고 한국을 배신하고 BMW 썩은 라인을 갖다가 지네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회사를 세웠는데 그냥 돌리면 한 달 안에 다 서요, 차들이. 그래서 생산도 안 되고 운용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그쪽에도 차들이 전기차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값싼 인도산이나 중국산들이 이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말레이시아를 통한 새로운 경제 영토가 앞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시장이 아세안 중에 2위 규모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을 했다. 왜냐하면 그쪽이 아까도 말했죠.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무역에 관련된 공정 무역에 관련된 부분,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정책적으로 깨어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거든요. 이제 예전엔 그 진입 장벽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나라를 가려고 자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대기업들이. 근데 앞으로는 그거 안 하면 수출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는 말레이시아에 들어가가지고 공장을 해야 유럽이나 선진국의 지금의 환경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말레이시아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최혜국 대우도 이제 조항 명문화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 받지를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방송 요거 9,000원짜리 멤버십이에요. 들어가셔가지고 지정학 관련한 동아시아 관련된 편 안에 말레이시아 편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세안 시장 확대가 인구 6억 7천 명의 GDP 3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의 3배가 넘는 정도의 시장이 열리는데 아세안이. 네, 이쪽 그 아시안 국가들의 놀라운 특징이 자체적인 제조업 기술이 아예 없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먼저 진출했던 서양 기업들이나 특히나 일본 기업들이 이쪽에서 맹위를 떨쳐왔는데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 생산 공장도 현재 안 세워졌어요. 철저하게 현지화를 안 해주고 있는 데가 그동안의 아시안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고무 팔고 니켈 팔고 나무 팔고 광물 팔아가지고 그냥 완제품 내지는 부속들 사다가 조립해서 팔 수 있는 거 말고는 그동안 제대로 된 자체적인 산업 육성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 중에 베트남을 삼성이 골라주는 바람에 이제 베트남이 중국하고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 부품 사다가 베트남 북부에서 조립해갖고 지금의 베트남의 공업화, 베트남에서 휴대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풀 수 있게끔 해준 게 삼성이었거든요. 그런 삼성을 배신한 베트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베트남에는 더 이상의 그와 같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 한 번 속인 놈은 2번 속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밀려나 버린 이상 말레이시아와 협업 투자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협업 투자가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말레이시아 대통령이 정말 극진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총리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펙 총회 안에서도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서 악수 인사를 받고 기념 촬영 요구도 받았고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의장국하고 나란히 앉은 반대쪽 센터에서 혼자서 회의를 주재를 하실 만큼, 그러니까 요 사각이잖아요, 테이블이.
그럼 요쪽에 주최자 않고 이쪽에 이재명 대통령 않고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이 양쪽에 도열해서 앉아가지고 회의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국뽕스러운 이 회의 진행 장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언론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요. 자, 여기까지 1부 정리하고요. 2부 순서에는 캄보디아 관련한 국가 예산 남용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원래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다가 추출당했어요. 왜 추출당했냐면, 싱가포르에 유독 화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레이시아에서 떼버려서요. 그러니까 니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계가 소수고 말레이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한국과의 교류 강화에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